안녕하세요. 마켓 이막일장 김보선입니다. 어느덧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3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35%가 증가한 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2주째 하락입니다. 하향 조정을 이끄는 섹터는 에너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준비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반등이었죠.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띄는 개장 초반의 움직임입니다. 대장주 가운데서 오늘 현대기아차, 폭스바겐의 리콜 이 리스크에 대한 반사의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인데요. 특히 장중에 기아차가 고점을 조금 높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에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의 우려성 발언으로 인해서 헬스케어가 뉴욕 증시에서 좀 흔들렸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장 초반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주춤해진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 조금 더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장 1시간 지난 현재 10시 5분입니다. 자세한 10시 구간 시장 상황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하시죠. 네, 오늘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요. 또 관망세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FOMC라는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부터는 시장의 초점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이슈는 바로 내일 오전에 나올 중국 쪽에서의 차이신 PMI, 그리고 또 이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국가주석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방미와 관련된 이슈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초반에는 다소나마 좀 방향성이 상실되고 있고요. 재료, 모멘텀 함께 부재한 가운데 시장도 약간의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간밤에 미증시 상승 영향받으면서 플러스권에서 자리를 잡는데요. 탄력은 제한적이죠. 현재 지수 분위기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46% 상승하고 있습니다. 1973선 부근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 9월 달에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은 이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을 좀 회복할 수 있을 텐데요. 이어서 분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다소 좀 흔들거림 나타났습니다. 미증시의 상승 영향 받으면서 갭상승 출발, 시초가 1974포인트 거의 장중 고점 됐고요. 개장한 지 10분 만에 상승폭을 대체로 좀 내주면서 1970선도 잠시 좀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대 다시금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는 흐름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1970선 초반대의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이어집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 많습니다. 235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 150억 원, 쌍끌이 매도하는 가운데 노란색 라인이죠. 개인 쪽에서는 오늘도 좀 사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폭이 413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나마 좀 10시 구간대에서의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요. 지금 파는 쪽도 사는 쪽도 그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지수가 10시 구간대 상승폭을 다시금 키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폭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지수의 방향도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 이 희비가 뚜렷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은 업종이 운송장비 쪽인데요. 2.8%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가스 2.5%대, 화학과 증권, 비금속 광물 순으로 1%대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가스 쪽에서는 한국전력이 오늘장 증권사 레포트도 나왔고요.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업종지수 상승 이끌고 있고, 운송장비 쪽에서는 조선주는 부진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주들 선전이 또 업종지수 상승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IT주 부진합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자그마치 3%나 밀리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도 삼성전자의 약세 흐름 이어집니다.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도 어쩔 수가 없겠죠. 0.94%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금속과 섬유의복, 건설 이렇게 4개의 업종이 밀려나고 있는데 사실상 전기전자 빼고 나머지 업종은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군 먼저 시가총액 상위주들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빨간불 파란불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어제 1%대 밀려나고 현재
어제 3%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1%대 더 하락 나옵니다. 삼성 SDS도 1.75%의 약세입니다. 반면에 자동차주들의 선전이 상당히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현대차가 3.77%, 기아차 4.67%나 오릅니다. 현대모비스도 3%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 이 자동차주들이 약간은 좀 후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앞서서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밀려날 때 오히려 잘 버텼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강한 반등을 나타낼 때는 오히려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이 후행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금 좀 반등 흐름, 어제장의 원달러 환율 급등 흐름이 오늘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폭스바겐과 관련된 반사이익 관련 내용은 어제장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 오늘장에서 함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들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IT주들의 흐름이 다소 좀 부진한데요. 대형 IT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권입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4% 가깝게 좀 밀려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악재를 좀 만났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9월 달에 LCD 패널 가격이 4.2%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5년 만에 최대로 좀 밀려났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LCD 패널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 LG 디스플레이는 다소 부담스러운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만 쪽에서도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혼하이 그룹이 이 샤프 쪽에 LCD 사업 부문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과 맞물리는 그런 업계 판도가 다소 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는 다소 부담스러운 재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사에서 다소 좀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IT 대형주에 관련된 레포트가 속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맏형들은 다소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중소형 IT주들은 오늘장 흐름이 양호합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중소형 IT주들의 강세 흐름이 다소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케이스 만드는 신양이 12%대, 제주반도체 10%대 상승이고요. 파트론이나 톱텍도 나란히 5%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CJ ENM인데요.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CJ ENM입니다. 네, CJ ENM이 이 9월 초에 방송된 이 신서유기의 흥행으로 3분기 실적이 더욱더 극대화될 거다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에서는 이 CJ ENM의 자체 컨텐츠 경쟁력이 다시 재평가될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콘텐츠 사업의 베테랑다운 모습 기대라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1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영화 부분 호조로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고 했고요. 또 방송 콘텐츠 부문도 개선될 전망이라 전했습니다. 영화 부문 호조에 있어서 이 영화 베테랑의 흥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을 했는데요.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8월 5일에 개봉한 베테랑이 누적 관객 수가 1,167만 명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올라섰는데요. 베테랑은 총 제작비 약 9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누적 총 매출액이 1,002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흥행했던 이 명량과 국제시장에 비해서도 제작비 대비 큰 수익을 얻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신성장기, 투자 의견 매수로 신규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도 12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투자의 결실을 거둘 시기라 판단을 했고요. 제2막 웹예능의 포맷에 성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9월 4일 네이버 TV 캐스트를 통해 단독 공개된 이 신서유기가 흥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웹예능 포맷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쟁력이 입증된 상황에서 광고주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신서유기는 9월 21일 5시 기준 조회수 3,29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신서유기를 시작으로 향후 웹예능 중심의 디지털 방송사업 확대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콘텐츠가 돈이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10만 5천 원에 유지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영화에 있어서 국내 호조와 또 더불어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고 판단했고요. 넷마블 가치를 감안하면 또 부담스럽지 않은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넷마블은 끊임없는 게임 출시를 통해 이 국내 모바일 게임 순위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라인업은 1년에서 2년 이상 롱런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이 유지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레이븐의 중국 출시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이라 전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CJ ENM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78% 상승한 9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장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90선 안착시도 나타나는데요. 현재 지수 분위기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55%의 상승, 692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양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미증시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인데요.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장하고 나서 약간 좀 한 10분 상간 조정받은 것은 유가증권 시장과 좀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내 회복력을 나타내줬던 9시 구간대 그리고 고점을 높였던 10시 구간대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시 구간대에서는 690선 위에서 자리 잡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다소 부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물이 41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31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9시 구간 초반에는 강하게 좀 매도 물량 출하나 싶더니 서서히 매도폭을 줄여가는 모습 지수에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현재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좀 보겠습니다. 오늘장 새롭게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늘 찾아옵니다. 올해도 어김이 없는데요. 바로 AI입니다. 이 담양 지역 그리고 광주 북구 전통시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부 이 농가의 오리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신주의 강세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글배 10% 가까운 상승이고요. 오늘 대장은 제일바이오 같네요. 17%대 상승 흐름, 파루도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백신과 대한유팜, 대성미생물도 나란히 6%대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가운데서 이글벳은 오늘 증권사 레포트도 나왔는데요. 반려견 시장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이 사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글벳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포트 효과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바로 의류주들의 강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사 레포트가 상당히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NK트렌드도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류주들 흐름 양호합니다. 엘리트베이직이 7%대, 인디에프, 신원, 가희, 원풍물산도 3에서 6% 정도의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AI 그리고 의류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던 섹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핀테크와 중국 투자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핀테크주들인데요. 어제 오후장에 서서히 옥석가리기가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그동안의 우후죽 순으로 오르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나이스그룹도 모두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나이스 DMB가 시세가 연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조정폭 6%대 꽤나 크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라운시큐어가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는 삼성페이 관련주들 좀 묶어봤는데 삼성페이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좀 탄력이 좋습니다. SGA가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9%대 오르고요. SGA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드비씨는 어제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옥석
옥석 가리기 진행되면서 SGA는 상승 흐름 지속되지만 레드비시는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알서포트도 어제 상한가인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8%대 오르고요. 교통카드 관련주입니다. 에이텍, TN 그리고 현대정보기술 두 종목이 나란히 두 자릿수 상승 탄력,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의 강세 흐름이 잘 유지되던 로지시스 오늘 장에서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12%대 하락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관련주 보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하면은 이 개인들, 중국의 소비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지갑을 열 만한 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혹은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하는 업체들 쪽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이 부분 역시나 옥석가리기입니다. 쌍방울과 광림은 상승 흐름이 이어집니다. 오늘까지도 상한가를 두드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쌍방울 28%대, 쌍방울의 최대 주주 광림 24%대 상승입니다. 완다그룹과 손을 잡은 이월드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3,000원 기분 좋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피델릭스는 최대 주주가 중국 쪽인데요. 이 최대 주주 쪽에 물량을 이제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면서 오늘 장에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상한가 안착이 나옵니다. 반면에 시세가 좀 꺾인 종목도 있습니다. 엔티피아, 한양, 하이타오는 중국 쪽에서 화장품 사업 관련된 소식 내놓으면서 급등했던 종목들인데 마이너스 돌아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8월 달부터 9월까지 상당한 급등을 보여줬던 뉴프라이드도 어제장 13% 밀리고 오늘장 4% 추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EID는요, 화장품 쪽에 엘리사코이 회사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단기간에 급등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12월물 지수 확인합니다. 어제 상당히 좀 크게 밀렸던 선물지수인데요. 현재 상황은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0.15% 상승이고요. 237.45포인트 기록하면서 장중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줄이다가 현재는 상승 전환 나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였는데요. 선물 쪽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500계약의 강한 매수고 개인 쪽에서는 1,50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시 9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